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하락장에서 집중 매수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의 종목들과 저평가 유망주 종목들도 공개하고 현재 수익률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부의 목표는 미국 주식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뒤 투자금 10배 만들기와 배당 수익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고, 미주부와 우리 주주님의 공동 목표는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8월에서 10월까지 매달 4천만 원씩 투자하겠다고 했던 목표 대비 실제로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하락장에 집중 매수했던 4차 산업혁명 종목들과 저평가 유망주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집중 매수했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주부의 포트폴리오 전 종목을 공개하고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과 성장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나 경기 순환주들에 대한 미주부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0월 배당 수익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하락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직 미주부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맨 위에 전체를 클릭해 주시면 미주부의 최신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미주부 채널을 구독 중인데 아직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자, 미주부 초기 주주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매달 4천만 원씩 2년간 10억 원의 금액으로 미국 주식을 분할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5월 달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8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투자 금액과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까지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의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매수해 왔습니다. 8월까지 매입한 주식 자산은 6,700여만 원 정도였었고, 수익률은 50%, 평가손익은 3,400여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까지의 매입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야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종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다리는 사이에 저평가 유망주 종목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9월 하락장부터 4차 산업혁명 주도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 우량주들을 다시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유망주들도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부 영상을 꾸준히 정주행 해오셨던 분들은 이 히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9월까지 누적 매입한 금액은 1억 4,600만 원 정도로 8월 대비 주식 자산이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9월에만 8천만 원 정도 매입을 했으니까 목표 대비 2배 정도 주식을 사들였었고요. 매입한 금액이 커진 만큼 수익률은 22.4%로 8월 수익률 50%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은 10월 계좌 현황입니다. 참고로 날짜는 11월 6일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하락장에도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했는데요. 매입 주식 수가 더 많아진 만큼 수익률은 18.09%로 9월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평가 손익은 3,984만 원 정도로 9월 대비 700만 원 이상 수익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수익률이 급상승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저평가 유망주 코너에서 분석했던 투식스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수익 금액은 5,000달러 가까이 돼서 테슬라에 이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하락장에 집중 매수한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신규 매수한 저평가 유망주 종목도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색깔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분류한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10월에 새로 매수했던 경기 순환주들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출시 이후에 급등할 경기 순환주 영상편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빨간색은 고배당 종목과 시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것을 대비한 리스크 해지용으로 10월 달에 더 사모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은 저평가 유망주들입니다. 신규 매수도 있고 추가 매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월에 매수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MD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총 22주를 매입했고 평균 매입 단가는 76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3D 프린팅 산업에 투자하는 PRNT ETF를 신규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0주를 24.2달러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ARKK ETF도 10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했고요. 총 40주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입한 종목들은 한 번에 매입한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서 매입한 것이고요. 매입 단가는 여러 차례 나눠서 매입한 평균 단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ML도 5주 추가 매수했고요. AT&T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서 10월에 총 9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AT&T도 시장 방어용으로 좋고 배당률이 7%가 넘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웨이라는 ETF도 10월에 신규 매수한 경기 순환주 ETF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고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던 ETF이긴 한데요. 저는 그냥 조금만 매수해봤습니다. QYLT도 이번 하락장에 새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배당률이 10%가 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아서 상승장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횡보할 때 가지고 있으면 적합한 ETF라고 생각하고요. SQQQ는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죠. 참고로 지수와 3배 차이로 반대로 움직이는 ETF라서 리스크 해지용으로 최근 시장이 상승했을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제츠도 ETF죠.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고 경기 순환주로 내년에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벨로다인도 하락했을 때 조금 더 매수했고요. 리제네론도 미주부에서 다뤘던 종목이었죠. 10월에 10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버라이즌도 각각 10주와 6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버라이즌도 배당률이 4%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라 시장 방어주 개념으로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보에서 다뤘었던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도 20주 매수했습니다. 제약회사 중에서는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종목이죠. 브로드컴과 세일즈포스도 각각 12주와 1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들도 미주보에서 다 다뤘던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슈리딩고도 하락할 때마다 매입을 해서 10월에 총 94주 추가 매수했고 평균 매입 단가는 48달러 정도 됩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도 10월 하락장에 추가 매수한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뤘었던 고성장 저평가 종목 중에서 제가 최종 2개 업체로 선정한 엑셀리시스와 이빅스도 각각 100주와 200주 신규 매수했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일링스도 14주 추가 매수했고 진코솔라 컴퍼니라는 기업은 중국 기업인데 5주 신규를 매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요. 분석 점수가 높게 나온 기업이라서 한번 테스트로 매수해 본 거고요. 테슬라도 10월 하락장에 25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418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 유망주로 분석했었던 투식스도 이번 하락장에 30주를 평균 39달러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자도 200주 매수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화이자 같은 종목은 배당률이 4%로 좋고 시장 방어용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화이자도 올해 내로 코로나 백신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에 매수한 금액은 총 82,806달러 정도 됩니다. 10월에도 목표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매수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유한 종목들의 정렬 기준은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기준으로 해서 평가 손익이 큰 순서로 정렬했습니다. 평가 수익률이 100%가 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수익률보다는 수익 금액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큰 순서로 정렬해 봤습니다. 자, 역시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54% 정도 되고 평가손익은 23,375달러입니다. 테슬라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8.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바로 투식스입니다. 저평가 유망주로 분석했었던 종목으로 주주님의 분석 요청이 있어서 분석했던 기업이었죠. 미주부 주주님 중에서 투식스 직원분도 계셨었는데요. 아무튼 35.92%의 수익률에 5,000달러 가까운 손익을 내고 있습니다. 투식스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8.1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률이 68%가 넘는 퀄컴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구글이고 수익률이 23% 정도 됩니다. 5위가 AMD로 10월에 추가 매수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32.4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6위는 9월 하락장에서 사모으기 시작한 아마존입니다. 수익률은 7% 가까이 되고 포트폴리오에서는 7.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MC는 많이 못 모았는데요. 그래도 수익률이 무려 64.55%나 됩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사모을 종목들이고요. 자, LIT는 배터리 관련 ETF죠. 수익률이 무려 105.25%나 됩니다. 하지만 많이 사모으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 브로드컴과 ASML, 자일링스도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ARKK도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ETF입니다. 혁신에 투자하는 ETF죠. 다 미주부에서 다뤘던 아이들입니다.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아직 크진 않습니다. 수익률은 19.8%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도 현재 17%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마다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던 나녹스도 작은 비중이지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28.79%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신규 매수했다고 했죠. 여행산업에 투자하는 어웨이라는 ETF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1.85% 정도 됩니다. 자, 넷플릭스는 넘어가고요. 제츠 ETF도 10월에 새로 매입한 ETF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 상승이 기대돼서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수익률은 3.59%에 비중은 1.9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신규 매수한 QYLD ETF도 현재 6.44%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SKYY ETF와 램리서치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NT ETF, 3D 프린팅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10월에 신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8.05%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빅스도 저평가 고성장주에서 분석했었던 종목이었죠. 우선 200주 정도 매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수익률은 2.5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XLK ETF나 스노플레이크, 엔비디아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도 테슬라 편에서 한번 다뤘었죠. 재미로 조금 사본 종목인데 수익률이 55.8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리시스도 저평가 고성장주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10월에 100주 신규 매수했습니다. 진코솔라 컴퍼니는 10월에 신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입니다. 먼저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 왔고요. 미국 국채 ETF죠. TLT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도 계속 저점 매수해 왔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보유 비중이 3.16% 정도 됩니다. 자, 리제네론도 신규 매수해서 보유 비중이 2.5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QQQ,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3배 ETF입니다. 지금까지 하락할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150주까지 모았고 보유 비중은 1.22%인데요. 앞으로 리스크 헤지용으로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에서 5% 사이로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AT&T도 계속 저점 매수해서 보유 비중을 늘려왔고 현재 4.0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파마슈티컬즈, 벨로다인도 계속 보유 중이고요. 슈르딩거도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큰데 10월에도 더 사모았고 현재 보유 비중이 3.1% 정도 됩니다. 루미나도 현재 수익률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절반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주는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매수했다고 했던 그린파워모터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을 때 결국 절반 정도는 매도했습니다. 자, 종목이 좀 많은데요. 종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달 4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주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종목들을 찾느라 투자 종목이 좀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선발 과정을 통해서 투자 종목은 다시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비록 시행착오는 있을지라도 제가 판단하고 발굴한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유망주 기업도 이제 투자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가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주가가 하락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대분류별로 보유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 70%가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저평가 유망주 기업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20% 이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모으기 시작한 바이오 종목들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고배당 그리고 인덱스 ETF들이나 인버스, 채권과 같은 리스크 헤지용 종목들은 아직 제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대분류의 항목이 수익이 큰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역시 전체 수익의 85% 정도가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유망주에서 약 10% 정도의 수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 보유 비중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자, 테슬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IT 관련 기술주들이 있고요.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쪽도 각각 10%가 넘는 보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TF들은 아직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10%가 안 되는 비중이긴 한데요. 점차
ETF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별 보유 비중 현황입니다. 역시 전기자동차 키워드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공지능 키워드, 5G의 순서로 보유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의료혁명은 제가 생각했던 의미의 의료혁명 기업은 아닙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일단 의료혁명 키워드로 넣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료혁명 키워드는 원격 진료 플랫폼 기업이나 로봇 수술과 관련한 기업, 그리고 바이오 3D 프린터 관련한 기업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키워드에는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주행 키워드나 클라우드 키워드의 종목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배당 수익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성장주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이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배당금이 큰 순서대로 정렬한 것이고요. AT&T가 세전 130달러로 최근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10월 배당금은 세전 기준 212.25달러이고 세후 기준으로는 179.89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하락장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9대 키워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유 비중이 낮은 클라우드와 IoT, 의료혁명, 로봇, 그리고 미래 에너지 키워드 분야의 기업들이나 ETF를 집중 매수할 생각입니다. 의료혁명 키워드 중에서는 주로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차 이 키워드도 다뤄보면서 기업을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3D 프린터 개별 종목들도 조만간 2부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 키워드와 관련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우선 조정이 오면 ETF 위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이 키워드도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9대 키워드 중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투자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장에서는 클라우드와 IoT, 의료혁명과 로봇 분야, 그리고 미래 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항상 투자 전에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가치 평가를 해보고 투자해 주시고요. 기업을 많이 분석하고 공부해 놨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주부의 온라인 강의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주식 투자는 운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